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1월 4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과천에서는 대한민국 국산 최강의 마피를 결정하는 대통령배 대상경주가 서울 구경주에 시행이 됩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대통령배 3연패에 빛나는 트리플 라인이 사상 최초로 대통령배 4연패에 도전하고 있고요. 최근 연달아 대통령배 2착에 머물렀던 파워블레이드는 병력으로 출전하지 않습니다. 과연 6세에 접어든 트리플 라인이 전미인답의 대통령배 4연패에 성공할지, 아니면 호시탐탐 대통령의 왕자를 노리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기회가 올지. 자, 올 시즌 대통령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흥미진진합니다. 자, 서울 구경주 대통령배 대상 경주, 일요일 하이라이트 경주죠. 저희가 후반부에 전개도를 겉들여 자세하게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백동일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안정감을 찾아주고 직전은 외선에서 무빙성 전개를 펼치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3번 공산의 최근의 꾸준함도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하겠고요. 10번 러블리 누트 이번 편성만큼은 잘 뜰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앞두고 출발 심사 매우 양호하게 마쳤고 준비 끝난 만큼, 훈련 상태 양호한 만큼 앞선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여줄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단거리에서 굉장히 추임력 좋은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태까지 직전 경주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 게이트 이점으로 최적 전개 후에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6번 가가 다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입상할 정도로 은근히 근성이 좋았던 말. 이번 경주 편성에서도 선의권에서 가장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적정거리 출전 6번 가가 되겠고요. 직전 경주도 다소 늦었던 상대 마필에게 좀 충돌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아쉬웠던 모습이었는데 충분히 휴식 취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나와주는 모습이라서 기본 능력상의 매니블레이드 챙겨주실 필요가 있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오히려 내측에서 모래를 맞고 뛰면서도 더 잘 뛰는 모습을 보여줬죠. 계속해서 주행의 안정화를 가져가는 6번 전복 캡틴도 승급전이라도 관심은 필요해 보입니다. 데뷔 이후에 2연승 중입니다. 사실 결과보다 내용이 매우 출중해서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그런 아주 유망주입니다. 선입후에 뒷심을 쓸 수 있는 유형으로 판단하고 또 그만큼 스피드도 그거에 못지않게 갖춘 말이기 때문에 선행선입, 자유로운 전개로 이번 경주 앞선 보내주고 선입후에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영광의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악착 같은 선행 말몰이, 굉장히 빠른 말들이 많았던 편성을 이겨냈다라는 그 근성에서 우선 점수를 줘야 되겠죠. 직전보다 부담 중량은 다소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직전보다 훨씬 더 힘이 붙어서 빠릿해진 걸음이라고 한다면 7번만 원더풀 잭파도 이번 경주를 아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국산 3세 마필로 파괴력은 아쉽지만 꾸준한 스피드와 근성이 좋죠. 최근 늘어난 거리에서 가벼운 선입으로의 여유 상당히 우세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빠른 마필이 없다 보니까 평소보다 선두권에 가깝게 전개가 가능해졌죠. 오히려 1900m로 거리를 늘립니다. 더 느린 흐름이면 충분히 가능성 있겠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죠. 말 상태 이상 없이 좋은 만큼 이번엔 게다가 인코스예요. 인코스라고 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조금만 더 서둘러주는 전개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호 스타트 1경주, 토요 1경주와 분할 편성이고요. 최단 거리 레이스 이미 검증받은 전력, 또한 최근에 과거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충분히 만회하고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 변화 기대치가 높은 말도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경주 여건이 매우 좋은, 당일 많은 인기를 모을 한두의 마필 우뚝 서 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도전권들은 어떤 말들이 있을지, 자, 그 내용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자, 스타트 제가 끊겠습니다. 자, 1000m 최단거리 10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편성과 전개 이점을 확실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중심 마필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후차권에서 옥석을 가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하게 말씀드려야 될 마필이 안쪽 1번마 새로운 캡틴이죠. 데뷔 전 적응 이후 파인기 때문에 휴양을 다녀왔지만 휴양 다녀온 이후 몰라보게 스피드감이 좋아지고 있어요. 8월에 무리했던 선두권 공략에 무너지긴 했지만 직전 1000m 최외곽에서 정말 너무나도 빠른 중속감을 바탕으로 장악해내고 마지막까지 여유가 많았죠. 볼 것 없는 인게이트 1번입니다. 상대들의 변화가 더뎌요. 선행강공 스피드 최적 전개 1번 새로운 캡틴은 우승하고 넘어갈 수 있는 편성 우위 마필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차권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구도인데요. 우선 변화가 기대되는 5번 정상골드라는 마필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2세 안말로서 3전째였던 직전의 경주부터 좀 변화를 보였다는 판단인데 당시 7번 마필이 사행을 하면서 약간 충돌 피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차분히 내측 선의권 따라가면서 직진성까지 상당히 좋아지면서 힘이 차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장세를 보여주는 5번 정상골드 훈련 패턴의 변화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4번마 A1 해머라는 마필도 실전 변화가 좋아지고 있죠. 데뷔 이후 두 번째 경주였던 직전의 경주였어도 내측에서 잘 따라가다가 당시 외선에서 선두권을 강탈당했던 포JK가 모래를 맞고 좀 주행이 흔들리면서 약간의 방해 여파가 있었습니다. 코너에서 약간 이제 나가는 가운데 좀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그럼에도 끈끈하게 걸음을 지켜내면서 스피드를 보여왔기 때문에 4번 A1 해머도 변화 가능성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직전에도 말씀드렸었고 좋은 변화를 보였던 7번마 송환바비는 여전히 입상 가시권이죠. 탄력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편성 자체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편성이에요. 다만 이 마필 자체의 단점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데뷔전 자체에서 이 마필은 주행 재검을 처분을 받았던 이유가 채찍을 댔을 때 주행이 내외선으로 흔들렸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직전의 경주를 유심히 보시면 코스 이점 속에서 단 한 번의 채찍을 대지 않습니다. 정말 인코스에서 추진만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게이트가 밀린 이번의 경주에 과연 또 채찍을 대지 않고 입상을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서 능력 자체는 의심하지 않지만 당의 상태 확인이 필요한 7번 송환바비는 좀 내려놓는 선에서의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번 새로운 캡틴의 스피드를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될 구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변화 보여주고 있는 5번 정상골드, 4번 A1 해머, 7번 송환바비까지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1번 새로운 캡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에 7번 송환바비와 또 개인적으로 제가 복병으로 보이는 4번 A1 해머도 백동일 의원께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직전에 초반 스피드 분명히 우연이 아니다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6번 환상의 빛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아예 언급이 없으신 건 약간 의외라고 판단이 됩니다. 초반 스피드 여전히 직전에도 좋은 모습이었고 다만 1300m라는 거리를 극복 못했다라는 판단인데 대폭 거리 줄였습니다. 선행 또는 1번이 밀고 나가면 앞선 최적 전개까지 가능하고 못 버틸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6번 한상의 빛 가능성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결국에 새로운 캡틴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경주에서 크게 뒷발을 하지 않는 이상,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어떤 스피드 자체를 부활했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봐요. 무조건적인 선행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번 환상의 빛은 8월 달엔 좋게 판단을 했는데 직전의 경우에 너무 무기력했죠. 압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무기력하게 넘어졌고 결국 6번 환상의 빛을 봐야 된다는 것은 새로운 캡틴과 환상의 빛 두 마리 앞에 가서 경주가 끝난다라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의 기세가 좀 나쁘지 않았고요. 환상의 빛의 직전에 실망스러운 모습은 당연 주로 여건과 마필 상태 확인 전까지는 지금의 구도에서 두 마필이 앞선에서 끝난다고 평가하기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마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전 12번 게이트에서도 대차게 선행을 나갔었던 1번 새로운 캡틴이라고 한다면 게이트의 이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저 역시 동의를 하겠는데 앞에서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6번 환상의 빛 그리고 7번 송환바비도 실질적으로는 선입권에서 응수를 해줘도 줄 수 있는 유형들이 말이라서 1번 새로운 캡틴을 감히 넘어서지는 않겠으나 그 뒤로 차분히 응수한 후에 마지막 한 발을 쓰기 위해서 힘한 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번 정상골드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추임력이 상당히 매력이 있어서 재밌게 봤는데요. 전 사실 6번 환상의 빛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의 전개가 오히려
뭐라 해야지 선두를 강타를 당하는 그런 뉘앙스였잖아요.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그 흐름이 좀 속이 상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예 1번 새로운 캡틴 바로 옆자리를 선점하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환상의 빛이 뭐 8월 달에 1300 입상한 것도 선행이 아니라 2선 외곽에서 탔다는 것은 맞으니까요. 근데 그때도 8월 25일 경기도 보면 정말 쥐어짰어요. 마지막까지 직선에서 정말 쥐어짜서 겨우겨우 버텨냈던 것이 환상의 빛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새로운 캡틴이 이끄는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판단을 합니다. 환상의 빛이 직전에 뭐 못 뛰었다라고 판가하기보다는 워낙에 말이 안 나가니까 외선했던 스피드형 마필을 아예 그냥 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새로운 캡틴이 월등하게 빠르다고 평가하는 이 시점에서 강하게 인기를 끌어준다라면 환상의 빛으로서는 저는 좀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불안한 인기맵 쪽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유형의 경주를 강축의 후착 찾기라는 패턴의 경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2차 간에는 충분히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말이 1번 새로운 캡틴으로 보입니다. 전개도 유리하고 선행이죠. 게이트도 안쪽이고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고 선행 강공 작전 입상을 했던 1번 새로운 캡틴은 당연히 중심권의 마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도전권들이 은근 난해하죠. 선두 선입권에서 뭐 7번 송암바비, 6번 환상의 빛, 여기 5번 정상굴드가 있고 7번 송암바비는 직전에 뚜렷하게 주행이 안정화된 면모 속에 최단거리 입상을 한 전력입니다. 상승세가 돋보이죠. 거리 내린 6번 환상의 빛이 있고요. 자, 여기에 2번 짱대가 있습니다. 주행 신사 때와 데뷔전에서는 흐름 빠른 레이스 선두 과당 스피드를 충분히 보였던 단거리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인데 이후 두 번의 경주가 늦바르라고 진로가 막히고 초반 전개가 상당히 꼬인 가운데 졸전이었습니다. 특히나 직전 경주는 2번 짱대가 12번 채 외곽 게이트 배정에 늦바라고 연마필의 진로 방해당하고 그야말로 졸전을 펼쳤습니다. 경주 이후 파행이 발견됐고 다리가 아팠죠. 자, 이런 말이 안쪽 게이트 들어왔습니다. 기본 순발력을 갖춘 말이에요. 2번 짱대 최근 두 번의 경주처럼 후미에서 그야말로 졸전을 펼칠 말이 아니라고 보는데 자, 백동일 의원 2번 짱대의 실전 변화기 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은 좀 특징이 좀 없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7월 29일 데뷔전 때는 단촐한 편성에서 뭐 선두권의 이선에 좀 가담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도 뭐 여러 감자씩 크지 않았었고요. 최근 두 번의 경주가 경주 외적인 요소에 방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끝걸음 자체도 여유가 없었어요. 패턴의 자체의 변화도 강화도 없고 결국에 새로운 캡틴과 환상의 빛을 넘어설 수 있는 스피드도 갖췄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지금의 구도라면 이마필이 중간선이 위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믿기에는 보여준 걸음의 변화와 훈련에서의 패턴 변화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변화의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요일 스타트 1경주는요. 모든 경주 여건이 가장 유리합니다. 거기다 선행인 1번 이 새로운 캡틴 중심마로 재차 강주를 드려보겠고요. 도전권들 저희가 말씀드린 이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9뒤의 앞말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앞말 한전 경주 1300m 레이스입니다. 시전 데뷔전에서 출중한 기본기를 선보였던 신의 마필 한두가 눈에 띄고요. 최근 5등급 무대에서 다소 강한 상대 만나 졸전 거듭한 말이 이번에 경주 여건과 전개 여건이 상당히 유리해진 몇 도의 마필이 눈에 띕니다.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 서울 3경주입니다. 이 1300m 늘어난 거리에 대한 도전과 늘어난 거리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준 말들 과연 누가 더 유리할지 전개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 선행말을 잡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재채기와 사랑과 원더풀 트루스의 순발력은 감출 수가 없는 경주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데뷔전에서 신마승부가 이렇게 강한 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스피드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갔고 굉장히 여유 있는 걸음으로 1000m를 통과를 했었던 7번 원더풀 트루스였기 때문에 승급전 비록 1300m로 거리가 늘었다 하더라도 선행 강공은 필연. 스스로 나갑니다. 스스로 자기가 잘 앞선을 공략을 해서 나가는 그 초반 순발력에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이 바로 뒤를 쫓아갈 수 있을 말로는 8번 플라잉 에라
플라잉 헤라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흐름에서도 자신의 선임력은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이죠. 이 초반에 자리만 잘 잡고 간다면 앞선 말들을 상당히 유리하게 잘 따라 붙어가는 유형이기 때문에 직전 승급전에서도 선전이 가능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6번 라온 미라클, 9번 라이징 삭스. 이 두의 추임마가 존재를 하죠. 자, 배치를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7번 원더풀 트루스가 직전엔 2세 신마 경주였기 때문에 어린 신마들이 차마 뒤에서 올려 붙이지도 못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갔었던 선임마가 더 유리한 위치를 잡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번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의 경우의 수를 좀 나열을 한 겁니다. 그 흐름이 너무 빨라서 추임마가 올라오기 전에 끈기 있게 버텨준다면 8번일 것이고 올려 붙여서 역전을 한다라면 두 추임마의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것이죠. 실제로 코너를 돌면서 7번 원더풀 트루스가 비록 1300m 첫 도전이라 하더라도 아마 8번 플라잉 헤라가 2선에서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마신차가 꽤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도전일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입을 하는 6번 라온 미라클이나 9번 라이징 삭스 선임마와의 간격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늘어난 거리에서 7번 원더풀 트루스가 얼마만큼 버텨주느냐. 이 스피드에 따라서 그 스피드를 쫓아가려고 했었던 8번 플라잉 헤라가 아쉽게 끈기가 무너지느냐. 이 외에도 선입권의 말들이 있으니까요. 그 말들과 함께 동반 몰락을 하느냐. 그 몰락을 하는 틈에는 9번 라이징 삭스, 6번 라온 미라클 등의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추임마의 득세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압축보다는 좀 더 넓은 경우의 수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직전에 이제 압도적인 능력을 보였던 7번 원더풀 트루스는 이번에도 선행 강공 작전 늘어난 거리도 문제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도전권들 여러 대의 마필들 다수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공략을 해야 될 이 경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암말 경주이기 때문에 이 전개 영향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상승세 신예바 7번 원더풀 트루스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도전권 중에 복병 전력도 있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김재영 위원의 전개도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김재영 위원과 모든 의견이 일치합니다. 중심마에 대한 생각부터 후착 가능한 말 3마리에 대한 의견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우선순위가 후착마 중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6번 라온 미라클이 어쨌든 올라올 말 중에서 가장 전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하지만 8번 플라잉이라 9번 라이징 삭스 편성 만난 만큼 충분히 선전할 수 있는 말들로 판단하고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일치하는 마필들을 대부분 전개 구도도 인정하고 있고요. 복병권의 마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원더풀 트루스나 플라잉 헤라, 라이징 삭스가 기대는 것만 잘 잡아준다라면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 라온 미라클의 취임력도 기대가 가는데 저는 사바마 골드 스타일스는 그래도 편성 구도상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결국에는 5등급으로 강급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스피드감과 탄력을 갖췄던 전력이기도 하고요. 모래 반응에 민감한 것 때문에 이제 초반에 자리 선점 자체가 중요하긴 합니다. 최근 1700에서는 발전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 몰아서라도 선행은 아니더라도 자리까지를 잡아갈 수 있는 골드 스타일스도 최근의 변화 자체로서는 이번 편성 자체의 구도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평가해야 될 텐데 골드 스타일스를 배제하시는 이유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이 최선이었다고 본 겁니다. 직전에 정말 김영우 교수가 최선을 다해서 선행 강공이란 이런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줬었던 경주 내용을 펼쳐보죠. 그 결과 최선을 다한 끝에 3위를 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줄어든 거리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말은 1700m를 선택했었던 이유 자체가 편안하게 선행 한번 가보자였는데 실패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1300m 지금 이 편성에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1번 마블킨, 2번 샤나오 등의 말들도 기습적으로 선행을 시도해서 나올 수 있을 유형의 말들입니다. 거리 때문에. 그렇다면 3번 골드 스타일스는 이번엔 선행으로서의 경쟁력도 무리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추천은 드리고 싶진 않네요. 네, 과연 이 7번 원더풀 트루스가 이제 월등한 순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3번 골드 스타일스
선행은 무리겠고 대신에 모래 싫어하기 때문에 외선 따라가는 전개 어떨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7번 원더풀 트루스는 인정을 해야 될 듯합니다. 김지영의 위원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요즘 테스트 마타의 자마들이 상당히 주목을 각광을 받고 있죠. 마스크, 강토마, 예스 파워, 파이널 에너지 등등. 하지만 원더풀 트루스는 역시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히 전개이점을 살려볼 말로 보입니다. 직전 우승 시에도 막판에 아주 여유가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여기 6번 라운 미라클과 8번 플라잉에라. 8번 플라잉에라는 흐름 빠른 단거리에 선입 2선에서도 응수했던 말인데 직전엔 좀 전개가 처졌죠. 약간의 힘한 배를 위한 제어였는지 여튼 이번에 7번 원더풀 트루스 페이스에 충분히 선입권 응사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큰 이변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한두의 마필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듯합니다. 복병 전력인데 2번 샤나오입니다. 이미 1700거리까지 선행 강공 작전으로 중장거리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이 관절염 병력, 파행 등등으로 항상 제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도 띄워주고 있는 전력. 9월 9일의 실격 이후 직전 10월 13일 경주 착순권에 들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선 선입권에서 끈끈함을 보였던 말인데 자 이번 샤나오 전개 유리함을 충분히 살려볼 빈틈 파고들 복병 전력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고민 많이 했었던 복병 중에 하나예요. 이번 샤나오가. 왜냐면 직전 경주에 이미 컨디션이 제법 회복세를 보였는데 1번 게이트? 라는 생각으로 저는 당일 현장에서 추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선이었던 거죠. 그 좋아진 컨디션, 게이트 2점을 전혀 살려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인코스에서 갇혀버리는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샤나오에겐 유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편성을 기대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네, 좋습니다. 서울 3경주는요. 전개도 유리하고요.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나갈 듯합니다. 원탑 마필이죠. 7번 원더풀 트루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있습니다. 네, 최하위 등급 다소 능력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 대다수 출전했고요.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 거리 변화, 게이트의 변화 등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소 이제 강한 상대 구도 피해 이번에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에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들 관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되는 말이 훈련 상태까지 매우 올라왔다는 게 관찰되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하게 한번 노려보는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 만나서 중심마로 강조드릴 말은 1번마 엘드래곤입니다. 매니피 자마입니다. 매니피 자마인데 부산에서 또 1등급까지 활약했던 시크릿 위스퍼를 모마로 뒀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기대치가 매우 컸던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름값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다가 휴양 다녀온 뒤에는 초반 스피드 빠릿해진 모습으로 변화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직전 경주 불량주로의 빠른 흐름 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쫓아가다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주는 일개보상 정상주로로 예측이 됩니다. 정상주로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앞선에서 사실 뒷심이 그렇게 검증된 말, 확고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이점까지 또 얻었기 때문에 최적 선입 전개 후에 뒷심 발휘로 우승에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최적의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 말은 안쪽에 있는 2번 BK 썬더입니다. 썬더 모카신 자마답게 스피드는 굉장히 갖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구력에 대한 검증은 아직 필요한데 다만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지구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전을 강하게 주도해 나갈 말이 어차피 없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이고 안쪽 게이트 2점으로 선행이 나설 수 있고 원하는 페이스로 끌고 갈 경우에 편성상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7번 아모리스라는 말도 주행 심사를 지금 받고 나온 신마인데
초반 스피드가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훈련 모습상 하루하루 심차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선행 나선다면 이 정도 약편성이라면 얼마든지 잠재력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최강 스텔스라는 말도 이 정도 편성이면 도전 가능합니다. 앞선에 나설 말들 말씀드렸지만 확고한 뒷심이 검증이 안 된 말들입니다. 여기서 약간이라도 경합이 생길 경우에 가장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직전 경주 출발 시 방해받으면서 뒤로 밀린 것 감안하면 초반 스피드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게이트점에 훈련 상태까지 올라왔고 약편성 만나 1번 엘드래곤을 중심으로 나머지 선행 버틸 말 2번, 7번 여기에 추임력 여건 만난 8번 최강 스텔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응원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뭐 데뷔전 치르고 있는 말도 추천을 하실 수 있을 만큼 흐름 자체가 좀 느리고 약하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8번 최강 스텔스 이미 뭐 1300m, 1600m 다 각가지 실험을 통해서 걸음 변화를 모색했지만 실패하고 있는 말보다는 이제 걸음 변화를 시도해보고 있는 말 그쪽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5번 영광의 스타 여쭤볼게요. 5번 영광의 스타는 데뷔 이후에 8전을 뛰면서 계속해서 1000m만 뜁니다. 빠른 말도 아니고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m만 계속 뛰어왔었다는 얘기는 스피드 보강과 근육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좀 길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드디어 뒷심은 짱짱한 말이에요. 본래 추입형 말이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1300m 기다리던 거리에 출전을 할 만큼 성장을 합니다. 영웅의 스타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른 흐름에서의 다져왔었던 경쟁력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는지요? 네, 5번 영광의 스타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은 말입니다. 항상 초반 스피드가 떨어지는 이 점이 발목을 잡아서 후미권에서 결국 직선에서 어느 정도 추임력은 발휘하지만 그조차도 경쟁력이 사실 높지 않은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스피드에 대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우선 자리를 앞선에서 못 잡고 또 직선에서의 추임력 자체가 입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1300m 경주도 사실은 앞선이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편성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번의 엘드래곤이 최적 선입 정고에 올라오고 앞선에서 경합 없이 버틸 말을 찾는 구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5번 영광의 스타는 좀 스피드에 대한 변화가 오는 시점부터 좀 주목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뭐 엘드래곤 자체는 편성성의 모습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끌어낼 수 있는 전력으로서 동의하고 있고 뭐 BK 썬더나 아모리스가 워낙에 선두권 스피드가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선행권에 대한 가치를 좀 논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최성진 위원께서는 엘드래곤을 선입으로 보셨고 BK 썬더와 아모리스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셔서 지금 최강 스텔스를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최강 스텔스는 여기서 전형적인 추위권의 마필로 판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선입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은 여기서 3번 텍사스 공주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1300m 자체에서는 코스 이점을 바꿔서 선행권까지 나서봤던 전력이기도 하고 직전 1600은 뭐 의미 자체가 없는 구도에 1400 최적의 선입이라면 흐름을 따라가는 텍사스 공주는 이번 편성에서 오히려 전개 자체나 상대 조건에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편성 아닌가요? 네, 3번 텍사스 공주가 사실은 가장 좋은 전개, 여건이 좋아서 입상에 도전해 볼 만했던 그 경주가 6월 달에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선행을 나섰는데 사실 포화주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착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말도 제가 판단할 때는 전형적인 기복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만나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 경주 오히려 선행을 나서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은 이번 BK 썬더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3번 텍사스 공주 좀 훈련해서 변화가 포착된 다음부터 좀 주목을 해봐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 게 엘드래곤이라는 마필이 원래 센 마필인가요? 결국 편성상의 모습에서 오히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잡아주신 거고 BK 썬더가 강한 마필인가요? 결국 뒤가 짧은 것은 이미 1300에서 입증이 됐고 아모리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잖아요. 편성상의 모습에서 지금 전개를 인정해 주신다면은 텍사스 공주는 전개가 나오는데 이번 경기에서 분명히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3번 텍사스 공주 같은 경우 선행을 나섰을 때도 결국엔 착순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 나설 수 있는 편성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1번 엘드래곤은 최적 선입 전개에 훈련 시 변화가 포착된 모습인데 3번 텍사스 공주는 아직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이 아니라면 아직은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부진마 편성에서 정말 절호의 찬스를 맞은 마필은 1번 엘드래곤으로 보이네요. 주기도 정상주기 들어왔고 앞선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은 편성, 선이 끈끈한 전력 1번 게이트의 1번 엘드래곤은 인정을 해야 할 중심마필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2번 BK 썬더나 7번 신마, 7번 아모리스가 어디까지 버텨낼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듯합니다. 빈틈 파고들 전력 9번 러브레터가 있습니다. 물론 보여준 능력 출중하지 않습니다. 헌데 그동안에 싸워왔던 편성보다는 여타의 마필도 그렇겠지만 9번 러브레터에게도 해볼 만한 상대 만났다라고 봅니다. 직전에 최단거리 레이스 이 고질적인 초반 스피드 부족으로 흠이 찾았습니다만 내측에서 차분하게 막판에 올려붙이는 끝걸음 여력 좋았습니다. 어차피 앞선 선두권의 전력이 공고하지 않다, 견고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직전에 끝걸음의 여력을 보이며 실전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9번 러브레터에게도 늘어난 거리에서 찬스가 올 듯한데 최성진 의원, 이 9번 러브레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9번 러브레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스피드에 비해서 지구력이 부족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끄는 습성도 강하고 도주형 습성을 가진 말로 판단이 되는데 이 말이 워낙 초반에만 빠릿하게 움직이다가 직선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말을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초반부터 거의 당기다시피 하면서 잡고 출발해서 막판에 힘을 몰아쓰는 걸 지금 연습 중인데 제가 판단할 때 이번 편성 자체가 앞선이 싸워서 무너지는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9번 러브레터가 예전처럼 초반에 뭐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진 말이긴 하지만 이제 와서 선행 시도를 하진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 추입 작전인데 이번 경주가 앞선에 싸우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앞선 경험이 심한 단거리 편성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1경주는요. 편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변두리 편성에서는 대장이죠. 1번 L 드래곤을 중심으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그야말로 능력 편차 크지 않겠지만 정확한 분석의 힘으로 최성진 의원이 도전권들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1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우선 5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미 5등급 무대에서 전개 2점 살려 최단거리 연투 이어가고 있는 말도 있고요. 직전 입상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신예 마필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최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펼쳐지는 전개 양상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듯한데요.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을 발휘해서 최선의 압축을 해드려야만 하는 경주 오늘 5경주입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지금에 나와 있는 마필들에서 누가 확실히 우위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보여준 걸음이 잠재력이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린 2세 마필들 자체의 성장세가 좀 더 높게 평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가 기복 마필들 사이에서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가치 있게 논해야 될 마필 한두를 필두로 최선의 압축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3번마 라온 세레나가 이번 편성에서는 좀 더 우위를 가져갈 편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데뷔전도 백산 매니킨과 아테나 V라는 상승세 주폭 마필들 사이에서 가능성을 보였고요. 이전째 위닝 블레이드와 그마진이 있었죠. 직전의 경주는 또 원더풀 트루스라는 신의 강자를 만나서도 밀린 흐름 속에 주폭을 보였습니다. 뛰면 뛸수록 걸음이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2세 안말로서 2착 승급으로 이번 경주를 도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감량 조건도 상당히 좋죠. 레이스 흐름을 끌어나가는 선행권 3두 정도가 있는데 모두 그렇게 빠릿하게 뒤가 강하진 않습니다. 최적 선입이 가능해진 훈련 상태와 전개 상황이 좋은 라온세레나는 이번 경주까지는 편성과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강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 안쪽 2번 토암산 파워, 4번 여걸비전, 그리고 바깥쪽 7번 당대소녀가 눈에 띄죠. 토암산 파워는 여유가 좀 큰 직선에서 한 발은 아쉽지만 초속과 중속에서 선행과 선임을 자유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줄어든 거리에 대한 가치 충분해 보이고요. 4번마 여걸비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답지가 않습니다. 직전과 데뷔전도 그랬지만 직전의 경주 차분하게 선입 이후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걸음과 이번 훈련 시 보여주는 주퍽의 여유가 상당히 보폭이 좋기 때문에 연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7번 당대소녀는 어쨌든 직전 선행에 실패한 2선 외곽의 전개를 경험하고도 입상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현등급 기대치는 충분하죠. 3번마 라운세란을 중심으로 압축을 드릴 겁니다. 2번마 토암산 파워, 4번 여걸비전, 7번 당대소녀 역시나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구도가 아니죠. 최선의 압축, 불안한 인기만 꺾어드리고요. 복병의 가치까지 자신 있게 최선 압축 승리 드릴 오늘 오후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급하신 말들의 선정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7번 당대소녀보다 안쪽에 있는 5번 대천히어로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편성에서 2번 토암산 파워가 아무래도 빠릿한 말인데 또 5번 대천히어로도 만만치 않은 초반 스피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7번 당대소녀까지. 하지만 어차피 5번 대천히어로 같은 경우가 지금 그동안 계속 경주가 꼬였던 말입니다. 심한 연말에 방해로 외곽으로 밀리든 아니면 9월 1일 경주 같은 경우에는 충돌하면서 초반에 좀 자리를 못 잡고 심한 외곽 전개를 하든 지금 계속 좀 직전 경주는 또 1200 늘어난 거리 한 1000m에서까지의 주파 기록은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다시 1000m로 거리 줄였고 앞선에서 얼마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5번 대천히어로의 앞선에서의 그 경쟁력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론은 딱 하나죠. 대천히어로가 1000m 자체에서도 입상을 못했던 이유는 선행을 가서도 매번 직선에서의 지구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겁니다. 따라가서는 최근에 보였던 6월달의 경주도 겨우겨우 이제 3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직접 1200은 선행을 갔지만 상대한테 압박을 견뎌낼 수가 없었고요. 이번 구도 선행 갈 수 있죠. 선행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암산 파워의 압박이라든가 7번 당대소녀의 압박을 피한 편한 선행도 아닌 조건인데다가 상대들 선입권의 마필들도 압박이 거센 이번의 경주에서 대천히어로가 선행을 가서 버틴다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저는 백동일 위원의 추천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3월 라운세레나 승급전 말들을 많이 추천하고 계시지만 그만큼 상승세가 좀 더 높다라는 부분에 점수를 주셨던 것 같고요. 7번 당대소녀 역시 현등급에서 경쟁이 확보한 말이기 때문에 재밌게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고민해볼 말로다가 저는 8번 엄지여왕 한번 여쭤볼게요. 엄지여왕 같은 경우가 승급 이후에는 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침착하게 계속 뒷심만 보강을 하고 있어요. 1000m에 나와서 계속 추입 연습하고 추입력 타임 당기는 거에 주력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직전 경주 상당히 빨랐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라는 판단이거든요. 8번 엄지여왕의 선입 어떻게 보십니까? 선입권까지는 가담이 가능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입상권을 기대할 만큼의 실전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직접 발주가 매끄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간 기대는 듯한 기대했던 그 모습들까지도 인상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훈련에서의 강도까지 높지 않은 이번의 구도에서 엄지여왕을 입상권의 전력으로 추천드리기에는 좀 아직은 변화가 좀 더디다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승세에 이제 승급전 나서는 마필, 이 3번 라운세레나 직전 뛰었던 편성 상당히 강한 상대 구도 속에 1300m, 최단 거리 1000m로 입상할 정도로 좋은 능력이었죠. 인정을 해야 될 듯하고요. 7번 당대소녀는 직전에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승급전의 최단 거리 능력을 검증받은 전력입니다. 자, 2두의 마필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겠고 직전 늪발 이후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서 미러 선입으로 입상이 이번 토암산 파워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에 한두 더 첨언하자면 6번 프린스 오브 선이 있습니다. 데뷔전부터 최단 거리를 우승을 했던 좋은 능력의 마필이었죠. 승급 이후에는 다소 주춤거리며 좀 아쉬운 전력을 보이고 있고 7월 경주 이후에 7월 25일 날 이 거세를 단행했습니다.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 지금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거세 이후 첫 출전에서 체중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만 아쉬운 전력을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거리도 내렸고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합니다. 충분히 훈련
변화의 패턴도 포착이 되고 있고 거리 내린 1000m에서 선입권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6번 프린스 오브 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역시나 이제 엄지영과 같이 이제 추천드리기 좀 힘든 전력으로 평가를 했어요. 거세하고 나서 직전 출전을 했지만 역시나 뭐 크게 뭐 무리하지 않았던 운영 속에서도 여유감도 없었었고요. 특징이 없죠. 지금의 상태에서는 앞서 소개해 주셨던 대천 히어로를 좀 약하게 보는 가운데도 그 마필을 따라갈 수 있는 스피드도 없고 선입권이나 추위권에서 거리가 단순히 줄었다고 해서 이 마필을 추천드리기에는 2세 마필들이 이제 승급전을 치르지만 아직까지 성장세에서 현금의 기본 마필을 이길 준비를 다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급드렸던 프린스 오브 선과 엄지영은 저는 이번 경주에서 추천드릴 수 없는 마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는요. 상승세를 지속할 승급마저 3번 라온 세레나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최단 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전개가 유리하고 상태감 좋고 특히나 의지 강한 말 3박자가 고루 맞춰 나가는 그 마필로 엄선해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6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등급에서 그야말로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대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마필에게도 약간 이제 관심이 가는 구도인데요. 전반적으로 절대 강자가 없는 편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개에 꼬인 부분, 아무래도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좀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호조권 맞은 마필들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말은 7번 굴참나무 숲입니다. 자, 지난 데뷔전에서부터 우승을 차지하며 출중한 기본기를 보였단 말이에요. 4번 뛰면서 2번의 우승 전력이 있죠. 전국간 내측 기대는 악벽 그리고 골막염 등으로 휴영 공백이 있었는데 지난 9월 8일 날 복귀전에서 바로 우승을 했고 직전 경주는 워낙에 능력 선행마였죠. 아르고로켓이 이끄는 페이스 초반 원하는 전개를 펼쳐내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당시 훈련 상태감도 영 아니었고 시종 외선 돌고 무너졌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이 빠른 선행마가 이제 3번 명품 보배 정도로 보이는데 자, 내측에 3번 명품 보배 보내놓고 앞선 2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응수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봅니다. 편성상 한 수 위로 봅니다. 이번에 국산 편성으로 들어온 7번 이 굴참나무 숲. 자, 가장 높은 평가 강조를 드리겠고요. 외곽 12번 흥바람이 과거 선행 강공 작전으로 최단 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는데 세 차례 입상을 했죠. 최근에 편성도 강했고 직전 경주는요. 당시 워낙에 앞선 선두권이 빠르게 진행된 구도 속에 그 흐름에 발맞춰 가느라 초반에 좀 무리한 듯합니다. 그 당시 경주는 선두권이 몰락했던 경주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 흐름이 그리 빨라 보이진 않습니다. 선행마라 해봤자 3번 명품 보배인데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12번 이 흥바람이 자 수월하게 초반 전개부터 2선 가담해서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겠고 자 훈련 시 뚜렷하게 회복세 탄력도 보인 만큼 이 12번 흥바람 최근에 연거푸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보입니다. 자 3번 명품 보배가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120%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이죠. 자 한데 승급 이후에는 두 차례 경주 모두 악재가 꼈어요. 특히나 직전 경주는 당시에 폐월수어가 이끄는 페이스에 길을 쓰고 이제 선행을 나서려 했으면 못 나섰죠. 결과적으로 시종 5마리가 코너에서 이제 경합을 펼쳐나가는 조건 속에서 막판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 부분은 경합 무리, 선행 나서지 못했던 3번 명품 보배가 이번에는 절호의 단독 선행 찬스를 맞았습니다. 충분히 최단 거리에서는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3번 명품 보배 강조드리겠고요. 자, 4번 과천장사가 흐름 빠른 최단 거리 레이스 선행 조건, 따라가는 조건에서 두 차례 우승 전력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당시 이제 승급전 외선 4등급 편성이었고 1300거리였죠. 출발 후 추돌로 인해서 밀어 선입 원하는 전개 위치 선점이 실패하고 그야말로 졸전 펼쳤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는 3번 명품 보배 제외하고는 빠른 말이 없게 코스 안쪽에 거리 내렸고 4번 과천장사가 인코스 2선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만큼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입니다. 결국 서울 6경주는요. 자, 약편성 호기 전개도 2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펼쳐낼 조건이죠. 7번 굴참나무 숲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민 MC가 얼마나 시청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오늘 하루 편성에서 가장 어려운 편성을 선택을 하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였는지 정말 보는 내내 저도 공부하시는 모습 보면서 좀 감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편성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누가 선행을 가도 누가 전기를 풀어도 선택의 문제지 이거는 뭐 배제의 문제가 좀 아니라고 평가를 했고요. 과천장사 좋습니다. 저 뭐 선두권 공략 가능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명품 보배는 가장 빠른 마필이니까요. 또 게이트 좋아졌고 저는 강급됐다가 다시 올라왔던 6번 까칠한 공주가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산들을 좋게 평가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돼요. 이번 경주가 명품 보배가 선행을 가도 최근에 지구력의 변화가 좀 크지도 않았었고 과천장사 그리고 굴참나무숲 역시 전기의 민감성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외곽의 시비, 흥바람까지. 그렇다면 오히려 따라가는 선취입 전기의 마피를 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이번 경주 좀 핵심이라고 좀 평가를 했어요. 1번 슈퍼트릭 한번 여쭤볼게요. 1700m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단거리에서도 불리했던 외선 전기에서 추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본디 슈퍼트릭도 흐름에 그렇게 크게 밀리는 전력은 아니죠. 정상적인 발주 조건에 1번 슈퍼트릭이라면 선취입 이후 한 발, 최단거리 이번 경주에 상대 2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백동일 의원이 가장 높은 순위로 선정하신 만큼 저 또한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말로 동일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죠. 과거 이제 1700m를 빠른 말들 없는 구도 속에 오히려 중장거리 경주에서는 앞선에서 유리한 경기 펼치며 입상을 했었는데 단거리 레이스에서는 특징 있게 뭐 선두 장악에 나서거나 최근에는 아예 후미에서 추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10월 7일 경주 당시 선전했습니다. 4착을 했는데 당시에는 선두권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경주에서 막판 붙이는 걸음이었고 직전 경주도 좀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초반적이 여전히 뒤처져서 단거리에서는 항상 타이밍이 늦어요. 이번 경주가 오히려 최단거리 1000m의 경주 여건과 전개가 유리해진 선두 선입형 마필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일본 슈퍼트릭 오히려 최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에 출전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다소간 좀 약하게 보는 전력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두 분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 두 마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나머지 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4번 가천장사 같은 경우는 MC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최적 선입 전개의 가능성, 전개가 매우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어서 저 역시 강조드리고 싶고 3번 명품보배는 어찌됐든 이번 편성 직전에 사실 워낙 빠른 말, 심한 경합 속에 경주를 치렀지만 이번 경주는 직전만큼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선행 나설 가능성 충분하기 때문에 3번 명품보배 가능성까지는 저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번 슈퍼트릭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굉장히 흥미로운 말로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계속 의도적으로 지금 추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출발하는 당시에 기수가 아예 의도적으로 잡고 당기면서 추입을 일부러 적응시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처럼 앞선이 경합이 있을 경주에서는 굉장히 가능성 높은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번 까칠한 공주 다시 한번 이 말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직전 경주 사실 워낙 빠른 말들과의 대결이었는데 또 출발할 때 외척으로 기대면서 출발조차도 안 좋았는데 워낙 최근에 올라온 컨디션으로 중속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상 출발이었다면 사실 그 정도 편성에서 선행까지도 가능했을 정도의 중속이었다고 판단하고 개인적으로 7번 굴참나무숲도 그 당시에 같은 경주에 뛰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굴참나무숲이 게이트가 밀려있는 바람에 전개가 더 불리했습니다. 까칠한 공주보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6번 까칠한 공주가 더 안쪽이다는 점. 이번 경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6번 까칠한 공주의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상 뭐 한 1%가 좀 부족한 말로 보여요. 순발력은 상당히 좋죠. 한데 마체가 얇아요. 경합을 펼쳐나가면 마지막에 힘 부족한 현상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말입니다. 앞쪽에 3번 명품 보배가 없었더라면은 6번 까칠한 공주가 이제 선행 트라이도 가능했을 일이라 평가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안쪽에 또 빠른 선행마가 있네요. 경합 피해서 뭐 전개를 잘 풀어낸다라면은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뭐 결정력에 있어서는 그 월등하게 능력 우회 마필도 상당수가 눈에 띄기 때문에 향후에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에서 6번 까칠한 공주 노림수를 둘 만한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민병철 의원이 추천해 주신 그 추천권하고는 같아요. 순서가 좀 달라지는 그 차이인데 이 편성 솔직히 1번부터 12번 중에 선행마 아닌 말이 누가 있습니까? 11번 퍼스티지,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선행 1순위로다가 우승 입상을 경험해 본 말들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선행이 경합이다라고 보느냐 여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3번 명품 부부가 그대로 선행을 나서서 앞선을 그대로 제압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 외의 선행말들을 논하기 위해서는 아예 3번의 선행에 제압당하지 않을 외곽의 12번 흥바람이나 7번 굴참나무 숲 정도가 이제 선행, 선입, 2, 3선 약간 비껴선 선두권을 가담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요. 4번 과천장사는 그 선행을 나서서 이찬호 기수가 우승의 경험이 있습니다만 본디 선행을 나서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근성 발휘할 수 있을 말이라서 4번 과천장사의 그 선임력도 우선 관심이 가고 있는데 3번 명품목에 그대로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거기다가 이혁 기수 기용이라면은 금상첨화죠. 여타의 마필들을 압제하고 선행 강공 작전 나설 듯합니다. 3번 이 명품 부부의 선행, 2선에서 유리하게 응수할 7번 굴참나무 숲의 막판 역습. 그런 전개 구도가 그려지기 때문에 3번 명품 부부의 선행 1순 기대치에서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당연히 주고 싶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6경주는요. 편성옥이 만났습니다.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7번 불참나무 숲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5등급 무대에서 실전 좋은 능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 승급전 나서는 말, 직전 출전 만회한 말 등등 다수의 도전 세력이 존재하는 부산 3경주입니다. 그 내용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부산 3경주로 준비했습니다. 눈에 띄는 말 한 마리 있습니다. 안쪽 게이트의 1번 쿨민트입니다. 최근 주행 자세 등 성장세가 매우 두드러진 말입니다. 초반 스피드도 빠릿해진 모습이고 이번 경주 또 편성까지 만났습니다. 1번 게이트에 빠른 말 없는 편성. 가장 초반 스피드가 뛰어난데 1번 게이트까지 받았기 때문에 선행 나설 가능성 매우 높고 능력상 선행 나서면 가장 여유 있게 우승에 근접한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한 마리의 말이 눈에 띕니다. 5번 킹라이언입니다. 데뷔 전에 우승을 거둔 후에 기대를 참 모았던 말인데 이후에 저조한 컨디션을 보이면서 기대에 참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을 거뒀습니다. 9월 달에는 패출혈까지 일으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이후에 9월 중순부터 재개된 훈련 시 컨디션 매우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직전 입상 우연이 절대 아니라는 그 초반에 그 잠재력 드디어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1번 쿨민트 보내주고 선입 전개 후에 직선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 보여줄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3번 로열트리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최근 타이밍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선입 후에 꾸준한 뒷심 정말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 최적 선입 전개 후에 타이밍 잡을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7번 강한질주 같은 경우도 초반에 좀 굼뜬 단점이 있긴 한데 직선 추임력이 매우 좋습니다. 앞선이 쌓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유리한 말, 그럴 경우에 가장 유리한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선행 편성에 게이트 이점, 손쉬운 선행 나서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1번 쿨민트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번 쿨민트가 선행을 나갈 수 있죠. 근데 쿨민트가 1300m에서 두 번의 입상의 경험이 있을 때 한 번은 선행이었고 한 번은 추입이었습니다. 추입해도 되는 말이에요.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 저는 이번 트리플 보스가 가장 유력한 선행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5번 킹라이언이 이제 선입권에서 직전만 해도 사실 훈련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져 있었는데 공백이 좀 길었던 관계로 거세 이후 겨세도 있었고 패출혈도 있었고 그랬던 관계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그 순간에 이제 입상을 차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5번 킹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미 검증이 된 전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좀 더 앞선에서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3번 로열트리의 선입까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2번 트리플 보스가 선행을 가면 안 됩니까, 최성진 의원님? 저는 1번 쿨민트의 선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보스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서야 하는 말인데
선행을 나서기엔 초반 스피드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쿨민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김정희 의원께서 언급하셨듯이 올라오는 선입전개, 선출입전개로 좋은 모습 보여준 적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외측으로 기대면서 출발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특이한 경우였고 대부분은 앞선 전개를 선호했고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게이트 이점까지 받은 이번 경주에서는 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이번 트리플 보스는 모래 예민한 부분 때문에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이번 경주 1번이 선행을 나서고 또 외곽에 있는 말들 앞선에 가담할 말들이 한 2마리 정도가 있기 때문에 좀 전개상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성진 위원님의 분석도 좀 믿음이 가지만 저는 김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좀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대안이 없다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쿨민트가 지금 부중까지 늘어서 최근 여력감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들의 변화가 너무 더디기 때문에 인코스의 쿨민트는 저희 시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평가를 하고요. 7번 강한 질주의 추임력 그리고 5번 킹라이언 패치를 이후에도 직전에 잘 뛰어진 모습은 기대치가 크죠. 저는 이번 트리플 보스는 김재영 의원님의 좀 동의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이마필이 뭐 6월 달에 조인권 기수의 우승도 그랬지만 그때도 뭐 선두권에 가담하면서 딱 맞는 선행이 아니었었고 직전은 1600 무리한 선행이었던 무리하게 선행을 나서려고 해서 무너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무엇보다 이번에 주기가 길어진 점도 그 중간에 마방 이적이 있었던 것 때문에 주기가 길어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준비 착실히 해준 이번 트리플 보스 반드시 좀 체킹이 필요한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면서 최성진 위원님의 쿨민트 응원하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전개 작전 펼칠까요? 1번 쿨민트, 게이트도 1번이고 선행을 편하게 나설 수 있는 호조건인데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트리플 보스는 직전에 1600거리 착승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거리 내렸습니다. 마방 이적 이후 이번에 1300거리 2번 트리플 보스가 되겠고요. 여기에 6번 송악 명장이 있습니다. 결정력이 뚜렷이 보강된 모습 속에 직전에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1300거리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 훈련 패턴도 승급전에 쉬어가는 패턴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려는 의지가 역력히 내비치고 있고 3km나 감량받았어요. 6번 송악명장 최성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승급전을 맞이하는 하지만 6등급에서 우승을 거두고 올라온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1번 쿨민트 앞선에서 지금 상대해야 될 말인데 직전 경주가 또 워낙 느리기도 했습니다. 6번 송암명장이 불량주로 해서 또 느린 페이스에서 참 좋은 어떤 여건을 만났었던 경주였고 거기에 비해서 9월 7일 같이 경주가 약간만 빨라질 경우에도 뭐 브라이언 파크 이런 말들, 걸크러쉬 이런 말들과의 경쟁력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1번 쿨민트의 스피드를 따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3경주는요. 코스 이점도 있고 전개가 가장 유리하죠. 선행 강공 작전, 늘어난 거리 1번 쿨민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700거리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한두의 마필이 확 눈에 띄는데 이 도전권들 고만고만한 전력의 마필들이 대거 몰린 듯합니다.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 유리하고 상태감 좋고 의지 강한 마필이 어떤 말일지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1월 4일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경주. 서울 8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어떻게 보면은 강축 인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승급전이지만 10번 불의구리 편성을 정말 잘 만났네요. 다시 한번 1700m 재도전인데다가 이번 경우는 혼합 4등급으로다가 교차 출전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말들과의 대결 구도입니다. 지금까지 싸워왔고 직전 경주 첫 승을 달성했다는 그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을 말 10번 불의고리의 선임력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을 말 휴양이 좀 길어졌나요? 7번 해내마
이 말은 데뷔 4전째에 이미 1700m에 도전을 해서 3위를 차지합니다. 거리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데다가 혹서기 휴양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여름 더위를 피해서 휴양을 다녀왔고 약간의 근육통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 역시 완치가 되면서 훈련 시의 걸음 빠릿해져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7번 헤네마도 선입권에서 응수 가능한 전력, 흐름이 어떠한 흐름이든 자신의 걸음 꾸준하게 띄워준다는 그 큰 축복을 이번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8번 청담 타이거 직전의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점, 직전에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걸 또 버텨서 더 놀랐습니다. 4위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상대가 녹록했던 편성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번에도 기습주의보 8번 청담 타이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6번 해피마운틴 승급 이후에 다소 주춤했습니다만 중위권에서의 응수, 중속을 활용하는 전개 충분히 가능하다. 두 번의 경험 적정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가능성 보여줄 6번 해피마운틴의 복병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꼭 이기고 가겠습니다. 네, 김지영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역시 그 안에서 역시 정리가 이끌어져야 된다라고 저희 역시도 확신을 가집니다. 25조 전승희 마방의 데뷔 초 애증 브레고리가 드디어 첫 승이네요. 저희 역시도 믿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의 선전 다 기원을 하는데 저는 뭐 그 마필도 나쁘지 않지만 복병권의 이 세력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바로 안쪽에 있는 3번은 마이티 만보입니다. 전개에 좀 민감성을 가지죠. 뭐 초속과 중속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좀 외선 전개보다는 안쪽 코스를 좀 파고드는 좀 그런 전기가 좀 필요해요. 1700m도 경험을 하면서 꾸준하게 적응력을 펼치고 있고 사실상 이번의 구도가 8번 청담 타이거나 브레고리를 배제하고는 레이스림이 그렇게 빠르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마이티 멤버도 오랜만에 최적의 전개 그리고 상대 틈을 전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번의 구도라면 복병권의 가치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판단인데 마이티 멤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마이티만보 같은 경우는 중속이 상당히 좋은 유형이 말이죠. 그러니까 장거리에 도전을 한다면은 초반에 붙였던 그 가속 스피드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기 위해끔 힘 한 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유형으로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초반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1번 컴플리트 위너도 선행마예요. 사실 손에 안 맞고 가는 게 모래 안 맞고 가는 게 가장 좋은 유형이고 여기에 8번 그리고 9번 한양공주도 선행 강공입니다. 이런 유형의 말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못 잡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가 되네요.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정우 의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번 경주가 좀 선행 강공을 한번 시도해볼 말들이 몇 마리 눈에 띕니다. 그래서 좀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판단하는 편성입니다. 여기에 이제 상원 올포비 투비가 직전 경주 굉장히 제가 판단할 땐 편성을 만났었던 경주라고 판단하는데 하필이면 전개가 꼬여버렸습니다. 외곽으로 전개가 꼬이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보여줬고 이번 경주 말씀드렸지만 경합 심한 편성에 뒷심이 확고하지 않은 선행형 말들 그 틈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4번 올포 비투비의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4번 올포 비투비는 제가 직전 경주 방송 추천 경주였죠. 그때 추천드렸던 말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직전 최선 다했습니다. 막판에 진로 막힌 것, 그거는 이미 경주의 흐름하고 상관없는 상황에서 진로가 막힌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보다 더 느린 흐름을 만나야 올포 비투비는 입상권에 타진을 해볼 수 있는 전력이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10번 브레고리는 이 8경주 편성 일선은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로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승급전이라도 정말 우승화까지 할 수 있는 편성을 잘 만났네요. 선행강공 8번 청담 타이거 인정하고 7번 헤네마의 가능성 전반적으로 이제 선정하신 이 추천마들 안에서 결판이 날 듯합니다. 이거 한두만 딱 여쭤볼게요. 12번 웰빙 스토리가 있죠. 과거 이제 강촌의 별이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1200m 그야말로 막판에 잡아내고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추입 능력은 상당히 탁월하다 보는데 최근에 좀 부진을 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1700거리 재도전인데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요 12번 웰빙 스토리의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차라리 11번 키팩터를 여쭤봐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12번 웰빙 스토리가 분명히 한 가닥 할 수 있는 한 칼을 숨기고 있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5세 후반이에요.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다 보여줬다고 보이고요. 차라리 추입 한 발로다가 복병 가치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11번 키팩터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그야말로 승급전에서도 능력 우위로 보입니다. 편성 잘 만났어요. 10번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강축의 후착잡기 경주로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도전권들 후착마 중에 적정거리 출전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해서 골라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대통령배 대상경주 대한민국 최강의 국산마를 결정하는 레이스죠. 네, 16두 풀게이트 서울과 부산의 국산 최강의 마필은 어떤 말이 될지 트리플 라인 2번 트리플 라인이 4연패에 성공할지 여타의 마필들에게 우승 찬스가 올지 일단 전개도 곁들여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대망의 대통령배 대상 경주입니다. 자, 16마리 풀게이트 접전, 국산 강마방의 강자급의 마필을 총 출정하고 있죠. 3세부터 7세까지 정말 능력 좋은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게이트는 풀게이트지만 능력의 격차는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의 차이에서 그 우위를 정확히 잡고 넘어가야 하는 경주가 오늘의 경주로 판단을 합니다. 경주 조건 자체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까지 포함해서 우선적인 4두의 선전 2번, 5번, 9번, 12번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전개 자체는 수월하죠. 쉽습니다. 초반에 그리는 것은 쉬워요. 강력한 선행 마필로 판단될 수 있는 마필, 부산에서는 안쪽 1번마 마스터윈, 모래 많은 거 정말 싫어합니다. 선행 가야지 뛰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바로 붙어있는 3번마 가속 불패입니다. 이 이두가 선행권을 옥신각신 나설 확률이 가장 높아요. 1번마 마스터윈의 의지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 강력한 상대들의 압박을 견뎌내고 입상하기 힘들다는 판단이고요. 3번 역시 1번을 쉽게 넘어서기도 힘들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타진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권의 이 2두의 마필들은 전개도와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배제하고 전개를 풀겠습니다. 가장 유리한 전개는 코스 2000 받고 있는 2번마 트리플 라인이죠. 기본적으로 스피드감도 좋고요. 흐름에 따라 선취 능력 모두 자유로운데 게이트 정말 이번만큼은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졌죠. 바로 붙어나갈 수 있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12마 천지스톰이 빠른 초중속을 바탕으로 선위권에 가담할 것이고 선취권에서는 9번마 싱그러운 검 격차를 좋을 것이고요. 조금 다소 밀린 추입권에서 월드선이 차분하게 중속을 보이면서 상대들의 압박을 해나갈 구도로 판단을 합니다. 4두 간의 접전과 전개가 이어질 걸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개적 우위도 좋고요. 상대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이번까지는 기대를 높여볼 수 있는 전력이 바로 안쪽에 있는 2번마 트리플 라인입니다. 뭐 두말할 설명이 있나요? 최강의 이제 국산 마필을 자랑하고 있고 무려 대통령배를 3연패를 달성한 마필입니다. 4연패에 도전하고 이제 위기에 봉착했던 모습은 분명히 있었죠. 활막염의 여파 때문에 다리가 좋지를 못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리의 시술을 받고 나서 출전했던 직전의 대상 경주 청담도끼를 상대로 예전에 빠릿했던 스피드는 아쉬웠지만 직선색 주폭만큼은 아직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진 회복세의 트리플 라인은 이번 경주까지는 4연패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마필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외곽에 있는 12번마 천지스톰의 최근의 안정감이 상당히 여유가 좋죠. 데뷔치 끄는 모습에 전개 민감성도 보였지만 최근에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마주협회 장배 우승에 이어서 7월에 부산광역시 장배 준우승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직전에 코리아컵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상당히 많이 뛰어졌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담도끼 우승을 거뒀던 런던타운의 페이스를 초반에 무리하게 가담을 했죠. 그 흐름을 무리하게 가담을 하고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육착을 했다는 것은 천지스톰은 정말 많이 스피드와 탄력을 보여줬다 평가를 합니다. 그 흐름보다 많이 약해진 구도, 다만 이제 마필 자체가 구절함으로 긴 휴식이 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당일 상태 체크는 중요해 보이지만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훈련 시 이상 없었던 천지스톰은 이번 경기에서 관심 마필로 입상권의 최도착 마필로 추천을 드리는 것이 좀 적당하다 평가를 하고요. 저는 9번마 싱그러운 봄이란 검이란 마필을 좀 재밌게 판단합니다.
싱그러운의 자마로 데뷔 초부터 굉장히 애착이 강한 전력인데요. 정말 꾸준한 주폭이 장점이에요. 흐름에 구애받지 않은 매력적인 마필로 열사병으로 주기가 길었지만 길배 잡아주면서 대상 경주를 준비해줬고요. 가장 아쉬운 것은 이제 대상 경주, 그레이드급의 경주를 경험이 없다는 거. 처음으로 경험해본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최근에 보여주는 싱그러운 검의 주폭은 이번 구도에서 마지막 역습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마필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5번마 월드선도 가치가 충분하죠. 정말 이 마필은 7.8기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네요. 정말 딱딱한 마체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주폭을 보여주고 있고 무리하게 선행을 나섰던 대상 경주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주폭 속에서 최근에 6월에 농림장갑의 우승은 정말 눈물겨웠죠. 다소 밀린 취권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빠릿해지고 있는 그 중속감은 5번 월드선의 선전도 기대가 충분해 보입니다. 자, 정리해 본다라면 대통령배 4연패에 도전하고 있는 2번마 트리플라인, 이번 경주도 가능해 보입니다. 코스 2점의 트리플라인을 필두로 12번마 천지스톰, 최근 완벽해진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9번 싱그러운 검과 3세 마필 중에선 기본 주폭이 좋은 5번 월드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4대 선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대통령배 대상경주입니다. 네, 과연 이번 트리플 라인 당대 불패를 넘어서서 역사상 최강의 국산마로 4연패를 달성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일단 뭐 이번 트리플 라인의 선전에 대해서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이번 트리플 라인보다는 최근의 상승세 12번 천지스톰 더 높게 평가해 주셨네요. 이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트리플라인을 무시를 한다기보다는요. 저는 부산 광역시장배 때의 인상 깊었던 모습을 남긴 12번 천지스톰의 선전을 먼저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사실 부산 광역시장배 때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요. 현장에서의 그 컨디션 차이가 현저했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직전 경주만 해도 트리플라인이 제법 컨디션을 회복한 모습 속에서 청담도끼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는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트리플라인도 이제는 어느덧 나이가 있다 보니 컨디션의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하고요. 12번 천지스톰은 짱짱합니다. 오히려 직전 코리아컵에서 5등만 했었어도 인센티브 상금을 더 벌어갈 수 있었는데 그 점 목차로 다가져서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설악전 펼쳐야죠. 12번 천지스톰은 선입과 추입, 왕년엔 선행도 나갔었던 어떠한 전개도 다소화가 가능한 전력이라는 점 12번 천지스톰의 선전 먼저 기대해봅니다. 5번 월드선 같은 경우에도 장관배, 농림부 장관배 경주를 우승하는 그 저력을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정도의 걸음이면은 아직 어린 3세마라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여기에 나머지 뭐 싱그러운 검도 전 동의를 하고 트리플 라인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가 그대로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경주는 백동일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중심마인 2번 트리플 라인 다시 한번 우승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하향세에 접어들 수 있는 6세마긴 하지만 충분한 휴식, 그다음에 철저한 관리로 아직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주 청담도끼와의 이 정도 경주력이라면 국산마의 대결에서는 충분히 우위를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12번 천지스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복병으로 16번 스텔스라는 말 언급드리고 싶은데 부산 1등급 일반 경주에서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일반 경주라도 절대 얕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앞선이 가열될 경우에 추입력 발휘할 수 있는 말 중에서는 가장 경쟁률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14번 액톤 블레이드는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있었던 3세마 대상 경주에서 선행을 못 나서고 늘어지는 흐름 굉장히 그때 샤프 K렌이 선행 나와서 경주 흐름을 굉장히 특이하게 끌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그 흐름에 적응을 못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남겼지만 이 말이 기본적으로 액톤 파크의 자마로서 지구력, 그다음에 단거리에서 보여주는 그 스피드 모두 갖춘 말로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선입 전개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선 약한 말들 보내놓고 선입 전개 후에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3세마 중에서는 월드선만 인정하고 싶고요. 저는 마스터윈이 여기서 입상을 조금이라도 타진을 보려면 무조건적인 선행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속 불패도 마찬가지고요. 그 흐름에서 따라가서 14번 액톤 브레이드가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최근의 모습 자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베스트의 모습을 좀 올라왔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트리플 라인이라던가 나머지 마필들의 성장세를 넘어설 만큼 강한 주폭을 최근의 모습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서 앞으로의 잠재력은 높게 평가하지만 이번 경주까지는 액턴 블레이드의 전개는 좀 크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과연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까요? 이번 트리플 라인의 4연패가 가능할까요? 이번 트리플 라인이 최근에 100%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도 정말 제 능력을 그래도 끌어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임성실 기수의 과다 채찍까지 동반이 되며 이착을 했는데 캐럿컵 클래식이었죠. 저도 이번 트리플 라인의 4연패에 좀 더 높은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3세라서 행복한 말들이 14번 액턴 블레이드, 7번 강토마, 5번 월드선이 있죠. 공희, 마릉 조건이라 55.5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고 있는데 자, 그야말로 다크호스죠. 그동안 대상 경주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던 7번 강토마, 베일에 쌓여 있는 마필인데 일반 편성에서는 워낙에 출중한 능력을 선보였단 말이죠. 7번 강토마도 생애 첫 대상 경주가 대통령배를 선택했는데 충분히 재기량 발휘할 듯합니다. 네, 서울 구경주 대통령배 대상 경주는요. 4연패에 도전하는 2번 트리플 라인. 5세마 중에서는 양강구도죠. 12번 천지스톰. 일단 2도의 마필 강주를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이시죠? 경주거리 1600m 혼합 2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후반부 6경주 충분히 흥미진진한 경주가 되겠고 직전의 출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적정거리 출전의 마필 눈에 띄네요. 바로 10번 러닝삭스입니다. 자, 이미 2등급 무대에서는 장거리 2000m까지 검증을 받은 스태미너 좋은 유형의 말이죠. 전개도 앞선에서 펼쳐내고 직전에는 상대가 워낙 강했어요. 월드선, 마스터윈, 뉴욕 망치. 월드선과 마스터윈은 대통령을 출전하죠. 여튼 이번에 10번 러닝삭스는 직전보다는 한결 약해진 편성 구도 속에 또 직전엔 또 진로가 좀 막힌 아쉬움도 있었죠. 악재를 떨쳐내고 1600거리 선두권 유리한 전개 2점 10번 러닝삭스를 중심에 놓고 공략하는 경주입니다. 5번 배다리 보배가 1등급에서 부진한 면모 속에 지난 4월 달에 2등급 강급 이후 계속해서 아직은 제 능력 보이지 못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모두 가능성이 엿보였어요. 1400거리 늦은 스퍼트였습니다만 짱짱한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고요. 출발 후 직선거리이 가장 긴 1600m 적정거리입니다. 5번 배다리 보배의 선전기 대치 충분하게 있고요. 자, 여기 9번 백두전기가 최근에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이번에 승급 전에 1km 감량 혜택. 역시 전개도 선두 선위권에서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고 1600m 중거리 충분히 검증받고도 남은 전력이죠. 승급 전에서도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이 9번 백두전기이고요. 저기 4번 가보갑장이 2등급 무대 1400거리 정말 압도적인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요. 직전에는 타이밍이 늦었고 1200거리는 늦었죠. 하지만 이번에 역시 출발 후 직선거리 가장 긴 1600거리 추입 능력이 좋은 4번 이 가보갑장의 종반 한 발 역습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강한 상대 구도 피했고 적정거리 출전에 선입권 가장 끈끈한 전력볼 10번 러닝삭스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압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일 상태감 체크 이후에 환수 최강의 추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쾌한 설명 잘 들었고 말씀해주신 마필 선전도 기원을 합니다. 뭐 러닝삭스 백두전기 가보갑장 배달의 보배까지 다 되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번 편성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이고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던 마필이 3번마 파샤예요. 파샤라는 마필 자체가 이제 모래 반응이 조금 안 좋죠. 근데 1600m까지는 선행 선입이 굉장히 잘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1번, 2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다 선행에 대한 의지를 크게 가질 이유는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파샤 자체가 선행도 가능하고 모래 피한 자리 선점이라면 직전 충돌 피해 속에 전기가 밀려서 그렇지 주폭이 좋았던 파샤는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번 경기 파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과거에 잘 뛰었던 말이고 충분한 경쟁력을 보였던 말인데 휴양 공백 이후에 직전에 뭐 말씀하신 대로 출발 후 추돌 여파로
전개가 처져 좀 아쉬움이 있었죠. 당시에도 직전에도 끝걸음 여력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사모 파샤가 이번에 전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발 빠른 말들이 그다지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백 이후 이번에 두 번째 경주이긴 합니다만 당일 컨디션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평가가 되면은 충분히 복병 가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정과 함께 백동일 위원께서 언급한 이 3번 파샤, 모래에 예민한데 거리 늘려서 1600m, 선행에 대한 의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7번 에이스의 선물도 이제는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선행 선입 자유로운 말이고 말씀드렸지만 3번 파샤가 선행 나갈 수 있을 만큼 빠른 말이 없는 편성인데 7번 에이스의 선물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입니다. 7번 에이스의 선물에 앞선에서의 경쟁력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10번 러닝삭스가 최근에 마스터윈 때문에 이제 선두 외곽을 탔지 여기서는 아예 10번 러닝삭스가 볼 게 뭐 있습니까? 선행 나설 것으로 봅니다. 뭐 3번 파시아는 그래도 동거리에 휴양 공백 전에 경쟁력을 보였단 말이기 때문에 이 복병 가치는 인정합니다만 이 7번 에이스의 선물은 자, 최근에 뭐 2등급 승급 이후에 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뭐 전개도 원활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제 편성이 좀 강한 듯합니다. 좀 단거리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어느 정도는 응원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러닝삭스 이번에는 서력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 편성이 자꾸 선행마가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러죠? 9번 백두전기, 10번 러닝삭스 모두 다 선행이 나갈 수 있는 전력들이고요. 지금까지 선행을 안 나서도 되니까 안 나간 거지 없다 그러면 나서겠죠? 빠른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2번 에이스 파워도 선행마 아닙니다. 이 말 선행마 아닙니다만 장거리에서 이미 검증된 전력을 보여준 바 있고요. 현등급 경쟁력 역시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나치게 빠른 단거리에 나왔던 것이 페인이라고 보는데 이번 에이스 파워에 대한 평가 궁금했습니다. 2000m 장거리까지 검증을 받은 능력 좋은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두 차례 연달아 부진, 전기도 잘 풀어내지 못하고 홈이 쳐지고 초반 전기를 좀 적극적으로 앞선에서 이제 끌어줄 수 있다라면은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데 역시 뭐 이번 에이스 파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보입니다. 당일 컨디션 체크 이후에 복병 가치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6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편성상 한 수 위로 봅니다. 10번 러닝삭스를 중심으로 도전권 후착 정확한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그래도 2등급에서 장거리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말. 최근에 뭐 특별 경주에서도 좋은 능력을 보였고 3세마 히트 상품도 하나 있는데. 자, 뭐 전반적으로 이 도전 가능권들 여럿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 10경주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민병철 MC가 얘기한 3세마 히트 상품 중 한도 2번 초인마를 두고 말씀하신 거겠죠. 자, 초인마가 출전해 있는 경주입니다. 아직 2등급이에요. 여유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직전 HKJC 중국 트로피 경주 1등급 경주였습니다. 점핑 출전에서 보여줬었던 경주력. 2등급 자기 본래 등급으로 내려와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현 등급에서는 확실하게 이제는 우승권을 타진해도 되는 전력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인마가 선행을 나선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죠. 여기 선행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인마는 직전처럼 차분하게 선의권에서 응수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와 함께 응수하기 가장 적절한 말은 9번 빅트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방 이적 이후에 그리고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다시 한번 강단 있는 걸음으로다가 근성보강에 주력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말이 되겠고요. 예전처럼 선행 1변도 선행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용훈 기수는 이 말을 추입으로 응수를 해서 말의 전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미 1900m까지 장거리 검증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라스트 한 발 기대해 보겠고 비슷한 케이스 1번 킹스 워리어까지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되겠죠. 킹스 워리어도 추위권에서 매번 한 타이밍이 딱 부족해서 그게 아쉬웠지만 이번 경주처럼 선행마가 다수 포진되어 있는 빠른 흐름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타이밍을 가져가기가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추위권이 못 올라온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선위권에서 든든하게 자기 자리 지키고 있을 승급전의 이스트 걸치 6번 이스트 걸치까지 눈여겨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초인마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킹즈워리어도 아낄 이유가 없다라고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빅트리오도 최근에 그 전개에 대한 변화 자체도 상당히 인정할 만하고요. 이스트 걸치를 뭐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서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일 마필은 7번 금투사로 판단을 해요. 어차피 안쪽에서 뭐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뭐 그렇게 선행에 대한 의지를 크게 펼칠 마필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선행을 가야 잘 뛰는 마필이 금투사이기 때문에 일단 승급자도 잘 뛰었던 금투사의 선행력, 선행을 성공한다는 조건이라면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하는데 금투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직전 승급전에서 선행을 나서더라고요. 선행 나서면 그 순간에 쟤는 버텼구나가 되는 게 바로 금투사의 가장 강력한 강점이자 약점일 수 있죠. 그 약점 파고들 수 있는 말이 이번 경주에는 10번 당대걸작, 인코스의 4번 우리가본과 3번 히포크렌의 안토니오 교수를 앉아 교체했습니다. 본 뒤 자신이 우승과 입상을 차지할 때 선행 전개를 했었던 전력인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수의 선행마 속에서 과연 금투사가 쉽게 버틸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는 없는 구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김재웅 의원과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번 초인마의 중심마에 대한 생각은 동의합니다. 여기에 이제 금투사 같은 경우는 백동희 위원의 설명처럼 저도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11번 역전의 우승 같은 경우는 선행 선입이 자유롭고 이미 2등급에서 1800m 입상을 거둔 적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입후에 버틸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10번 당대걸작이란 말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직전 휴양 복귀 전 공백에 너무 강한 상대들 마스크 3정 탑핏 등 심한 경합성 구도로 흘러갔습니다. 무너졌지만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처럼 극단적인 그런 경합성 경주로 흘러가진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기본 능력 있고 정상적이 돌아왔으니까 버틸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당대걸작이 휴양 복귀전을 잘 적응했다라고 평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선행마예요. 선행 시에는 코스 레코드를 세울 수 있을 만큼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지만 선행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영락없이 주저앉는 순위가 밀리는 경주 결과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선행마입니다. 여기에 전형적인 선행마라고 볼 수 있는 말이 7번 아까 7번 금투사까지 얘기했죠. 마저 다 얘기할게요. 8번 허니버터니노도 선행을 나서야지 더 좋은 걸음 보여주고요. 어쨌거나 선두권에 있어야 되고요. 5번 용청도 모래 안 맞고 한 발입니다. 여기에 외곽에 11번 역전의 우승 역시 본인이 좋은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죠. 즉 선행마 다수 포진, 와중에 선위권에서는 초인마의 압박, 선행마는 버티지 못하는 구도로 판단합니다. 네, 상당히 전개에 예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주로 평가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번 초인마는 이제는 뭐 상위 등급, 2등급, 1등급 무대에서도 이제 통할 만한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직전에 홍콩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도 입상을 했고요. 자, 이번에 뭐 한결 해볼 만한 상대고도 이번 초인마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될 편성으로 봅니다. 여기 6번 이스트 걸치는 자, 승급전에 이 늘어난 거리가 더욱더 유리하겠고 감량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7번 금투사가 선행이냐, 여태 다른 마필이 앞선을 장악하느냐. 어쨌든 1번 킹즈 워리어도 게이트 안쪽 조건은 좋아 보이네요. 아까 잠깐 최성준 의원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11번 역전의 우승이 있죠. 이 1800m 거리까지 입상 전력이 있습니다. 직전에는 자, 파노라마 쇼가 이끄는 하이페이스 초반 추돌 여파로 방해를 당해서 전개 뒤쳐져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전개도 충분히 선두 선입권에서 펼쳐낼 수 있고 동거리를 이미 검증된 전력인데 이 11번 역전의 우승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역전의 우승이 1800m 입상 경험이 있어서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강축이 서 있었던 경주죠. 토스코노 바켓. 철저하게 마크 작전으로 임했었던 것이 전략 주효로 통했던 경주였습니다. 비록 토스코노 바켓하고는 오마신 차이가 났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이번 초인마를 마크 작전으로다가 이렇게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역전의 우승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 위치에 포진되어 있을 다수의 말들과의 경합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죠. 그때처럼 단출한 출전 두수가 아니라는 점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10경주 2등급 1800m 레이스는요. 거침없는 상승세의 3세마저 2번 초인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일은 대통령배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과연 이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배 대상 경주 언제쯤
참여하셔서 격려를 해주실지 자 이번 일요일 대통령배 대선 경주 뭐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날 기원해 봅니다. 네, 일요 경마 역시 뭐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것이 경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경주 분석 시 예측 가능한 전제 조건에서부터 충분한 결론을 도출해 내드리려 언제나 사력을 다한 분석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 내용으로 일요 경마도 경마장 나오실 때 한박 웃음을 지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11월 2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